매주 화요일 저녁에 찾아뵙는 고양신문 뉴스체크 유경종 기자, 이성호 기자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CJ 라이브시티가 초고층 전망대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신각서 재판 문제 말씀 한번 드렸었죠. 결국은 국과수에 수사 맡기기로 했답니다. 능곡 5구역 뉴타운 관련해서 행정소송에서 고양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네, CJ 라이브시티 소식, 이번에 아주 또 참신한 소식인데요. 고양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이번 신문 일면에 보시면 전망대 사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CJ 라이브시티가 초고층 전망대를 추진한다는 이야기, 취재하신 이성호 기자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산 장항동 일원에 초대형 아레나 착공을 앞두고 있죠. CJ 라이브시티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CJ 라이브시티가 이것 말고도 전망대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전망대 하면 어떤 모습일지 이제 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그 전망대인가요? 네, 이게 부산 남포역 인근에 롯데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그 롯데백화점 앞에 전망대를 지금 롯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감도까지 나왔고요. 네. 이제 조만간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여기 이 전망대 모습이 380m예요. 높이가. 건물로 따지면 약 100층 규모인데 만약에 CJ가 전망대를 추진한다면은 이런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하라고 찾아주신 사진이고요. 자, 그런데 CJ에서 전망대를 만든다. 이거 어디서 처음 나온 이야기인가요? 네, 이게 CJ가 먼저 제안을 했던 사업은 아니고 건축심의에서 고양시가 CJ에게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CJ 아레나 건축심의가 작년 9월하고 10월달에 있었는데 두 번 만에 통과가 됐거든요. 건축심의 위원장이 또 고양시 부시장입니다. 그때 제안했던 게 고양시 랜드마크가 될 어떤 건물을 지으면 어떻겠냐, 전망대가 괜찮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CJ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거를 예상할 수 있나요? 네, 추진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제 확실해 보여요. 왜냐면은 그때 그 제안이 있고 나서 곧바로 담당자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망대 사업에 대해서 직접 그 얘기를 들어봤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장소 또는 규모 어느 정도로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해봐도 될까요? 네, 우선 장소를 이제 보시면은 CJ 라이브시티 사업 부지 내에서 이 사업이 이제 진행될 수 있고요. CJ 라이브시티가 경기도가 땅을 50년간 임대해준 땅이 있어요. 그 땅에서 지금 아레나도 짓고 테마파크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 크게는 3개 부지가 있습니다. 호텔 부지, 그 다음에 테마파크 부지, 상업 부지, 예, 상업 부지, 이렇게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오피스 빌딩에 그 위에 상부에 타워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 그 부지 어느 거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타워의 성격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격은 다를지 몰라도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300m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측이 가능한데,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 CJ 라이브시티 근처가 이제 킨텍스 아파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초고층이죠. 네, 그 아파트들이 49층이에요. 대부분 다. 거의 일률적으로 49층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9층이면은 높이가 약 200m 정도 되거든요. 꽤나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전망대 역할을 하려면은 그거보다는 충분히 높아야 된다. 그래서 300m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예. 과연 이게 그러면은 어떤 빌딩 형태의 건물이 될지 아니면은 뭐 타워 형태가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빌딩이라고 봤을 때는 부피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지어 놓을 수도 있고 오피스로 할 수도 있을 텐데 CJ가 호텔 사업을 직접 해본 적도 없고 거기에 오피스 수요가 이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뭐 그렇다고 주택을 고양시에서 허가해 줄 것이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타워 형태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망대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 고양 시민들에게는 이게 어떤 매력이 있을지. CJ 아레나와 함께 전망대까지 일산에 있다라고 하면은 도시 브랜드 이미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호수공원 일대랑 킨텍스 일대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고층 빌딩들이
일률적으로 높이가 쭉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킨텍스도 스카이라인이 크게 변화했을 때 네. 그 답답함을 뚫어주지 않겠느냐. 네, 이 고양시 측은 기사를 보니까요, 사업 진행에 대한 결정 권한은 어디까지나 CJ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공을 CJ에게 넘기는 그런 모양새인데, 네, 지금 CJ가 설정해 놓은 공사 기한이 있어요. 아 예, 예, 라이브시티는 2023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24년에 개장한다 이렇게 이제 계획해 놨기 때문에 전망대 지금 사업하려면은 이제 그 설계도 해야 되고 빨리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CJ가 조만간에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해라라고 강력한 어떤 지시를 내렸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후속 기사가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2개의 굵직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일산대교 주변 도시 시장들이 또 도의원들이 차례로 일산대교 톨게이트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먼저 지난 3일에 고양시를 비롯해서 김포 파주시장 3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경기도 의원 한 20명 정도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둘 다 통행료를 폐지해라. 뭐 이런 내용이죠. 네, 통행료 폐지라는 그 목적은 같은데 시장들이 발표한 내용 또 경기도 의원들이 발표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예. 네,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들이 통행료를 무료하자 또는 인하하자는 어떤 당위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천안 논산간 도로보다 일산대교가 1km 거리당 1km당 통행료가 11배나 비싸다. 또 한강 다리 중에 유일하게 돈을 받는 다리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제안을 한 가지 했는데요. 경기도가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랑 이제 앞으로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세계 지자체도 그 협상단에 끼워달라. 3개 지자체장이 좀 구체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의원들은 또 어떤 입장이죠? 네, 그 다음날 바로 경기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경기도 의원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제시를 했어요. 네. 이제 요금 인하로 가지 말고 우리 요금 무료로 가자. 요금 무료로 어떻게 가냐? 경기도가 다리를 그냥 인수하자, 네. 사버리자, 한 방에 끝내자. 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네. 또 인수할 때는 돈이 한꺼번에 꽤나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인수 비용을 일부 대고 그 다음에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지자체가 조금씩 돈을 보태자. 사실 이 일산대교 근처에 있는 지자체들 말고도 경기도가 이제 이걸 인수했을 때 다른 지자체 도의원들이 이제 공감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계산이 깔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의 주장, 그 다음에 경기도 의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또 하나의 예. 어떤 좀 흐름이 있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예. 네, 이게 사전 조율이 좀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네,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네. 보이긴 하는데 확인을 해주진 않고 있어요. 네네. 예. 하지만 이제 해당 지자체 도의원들이 다리를 인수해서 한 방에 해결하자. 시장들은 협상 테이블에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제 어찌 보면 협상 방향에 큰 틀이 잡힌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협상단을 꾸리게 될 실무 부서가 이런 방안들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실행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성 전 시장 그리고 현직에 있는 이재준 시장 간의 각서, 그 각서가 위조됐다라고 이미 판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재판부가 그 각서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맡기겠다. 네, 3일 그 의정부 지원 고양 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 네, 여기서 재판부는 이거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재판부가 이거 검증 맡기겠다. 라고 재판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사건에 기소된 A씨 자기가 단독 범행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 A씨의 이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A씨는 이재준 시장 그리고 최성 측 대리인 이름을 자기가 각각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종이 프린트해서 빨간색 스탬프로 지장 찍어서 각서 위조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스마트폰 이런 거를 압수해서 조사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 증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원본 사진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지장이 까만색으로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A씨는 붉은색 스탬프로 찍었다 그러는데 붉은색 스탬프로 찍은 사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원본이 아닐 가능성이 높네요. 사진 찍은 것 그렇죠. 그 자체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A씨 행적을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데 네. 이분이 진술한 내용도 미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 맞습니다. 이 재판에서 드러난 것만 봐도 처음에 검찰 조사할 때는 이 A씨가 이행각서 사진 파일 나 다른 사람부터 받았는데 그 사람 누구다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내가 다 혼자 한 거다. 나 배우에 아무도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럼 범행 동기가 뭐냐 당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좀 아는 공무원한테 나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우쭐대고 싶어서 그동안 들은 내용을 짜깁기 해서 위조했다. 좀 이런 황당한 이유를 대고 있어요. 굉장히 황당하네요. 이게 네네. 이 위조 각서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음에도 굉장히 구차한 변명인데 네. 재판부는 이 사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냥 뭐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위조됐다. 근데 문서 위조가 A씨 단독으로 한 것 같지가 않다. 배우의 누군가 이 이행각서를 조작하는데 배우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배우를 밝히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 가짜 이행각서 때문에 고양시장 선거에서 뭔가 매수와 담합이 있었다라는 이런 의혹이 사회 전반에 퍼져버렸고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이게 파장이 크다. 예,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수사하겠다. 네, 다음 재판 3월 12일에 또 열린다는데요. 저희 고양신문 담당 기자가 가서 잘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고양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능곡 5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고양시가 시행 인가를 반려했어요. 사업하지 말라고. 그래서 시와 조합 사이에서 대립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조합 측이 고양시가 이렇게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죠. 재판부가 조합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고양시 패소 판결을 내렸을까요? 네,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 능곡 5구역의 그 조합 측에서는 우리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사업 이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허가해 달라. 그랬는데 시에서는 일단은 왜 거부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시는 이 개발 구역 안에 세입자들이 아주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당신들의 계획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허가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걸었거든요. 그게 고양시 입장이었죠. 고양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 측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되냐라고 이거는 행정소송상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판부가 고양시가 이주대책이 미흡하다고 봤다면은 사전에 이렇게 보완해라라고 지시를 했으면 되는데 그런 지시 절차도 없이 그냥 사업 시행 거부한 것, 이거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고양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면서 조합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이번 판결이 꽤나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죠. 자, 요게 단순한 한 건이 아니라 그 고양시 지금 이재준 시장이 취하고 있는 재정비 사업 전반에 관련된 정책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준 시장은 뉴타운 사업을 좀 막는 입장이었는데, 네네, 그 막는다는 입장이 뭐 뉴타운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이재준 시장의 작년 5월 그 시의회 답변을 저희가 한번 회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그때 그 답변하는 장면인데요. 자, 능곡 2구역, 능곡 5구역 이런 데서 지금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능곡 2구역은 85%, 능곡 2구역은 79%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입자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갈 곳도 없이 쫓겨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뉴타운을 추진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겁니다. 요런 이주대책 요거를 이제 수립하지 않고 뉴타운 추진하는 어떤 그런 재산권만 우선해 둔 이런 정책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법원의 판단은 아마 이재준 시장의 방향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고양시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특히나 이재준 시장이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뭐 좀 예상했던 대로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임시거주 방안에 대해서 이거 아무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거 이거 부당하다라고 본 거 이게 어떻게 재량권 남용이냐, 그리고 그 보완 기일을 주고 안 주고는 이거는 시의 그런 권한 아니냐.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조만간 법률 자문을 거쳐서 항소 여부를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는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4가지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이번 주 설 명절이 있네요. 저희 고향신문도 1년에 2번 명절에 신문 안 나오는 네. 네, 아주 편안한 한 주를 좀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참 명절답지 않은 이런 거리두기 명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좀 한편으로는 답답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고향 못 내려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못 내려갈 것 같고, 그래도 설은 세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세배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봤는데 네. 뭐 영상으로 보내야 될 것 같고, 네. 예, 세뱃돈도 온라인으로 받아야 될 것 같고. 부모님께서 카카오뱅크 네. 나름대로 따뜻한 방법으로 가족 간의 정을 나누시며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